안녕하세요, 뒷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457딥의 늘보맨입니다. 자, 오늘 한국프리를 진행해볼 기업은 바로 한국수력원자력입니다. 비록 정규직 채용은 아니고 체험형 인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공공기관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난 에너지 사업 분야로 좀 진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보시면 좋을 인턴이니까 올 겨울 딱히 할 게 없다. 인턴 경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빠르게 항목풀이를 진행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좀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빠르게 한번 기업 소개를 보고 항목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수력으로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으로도 생산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에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업 소개는 홈페이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딘지 그리고 어떤 발전소에서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지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곧 여러분들의 근무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 한번 의미있게 볼만한 기사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최악의 적자 속에서도 한 수억만 3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이 적자인 기사들을 요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전력공사도 최근에 이제 에너지 적자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는 기사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죠. 그 점에서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렇게 3천억 원이나 순이익을 올렸다는 건 사실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마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수력과 원자력을 동등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사를 조금만 찾아보셔도 사실은 원자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기가 대다수임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다시 원자력 통한 에너지 생산을 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에서 좀 눈여겨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기사의 도표를 보시면 구입 단가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통 유연탄부터 해서 LNG까지 뭐 100원대에서 200원대죠. 근데 원자력 에너지의 구입 단가는 얼마죠? 61원입니다. 최고 비싼 유류에 비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연료를 생산하기에 저렴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원자력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혹시 위험하다거나 혹시 저게 나중에 사고가 나면 문제가 크게 터지진 않을 건지 러시아의 체르노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네, 그만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이 에너지를 값싸게 생산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지원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여하실 수가 있지만 안전이라든지 국민들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데도 기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거는 사실 이렇게 에너지가 귀한 시대에 여러분 한수원의 역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요즘을 지원 동기로 놓고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근무할 곳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항목프리로 가져온 항목은 바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입니다. 사실 좀 되게 문항이 간단하죠. 체험형 인턴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정규직 공고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항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체험형 인턴은 되게 쉽게 작성하실 수가 있고 문항도 3개에 글자 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 갖지 않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체험형 인턴인 만큼 너무 거창하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에 정규직처럼 꼭 내가 어떤 분야에 기여하겠다 라고 접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턴을 통해서 어떤 실무 경험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원전에 어떤 걸 경험해보고 싶다, 아니면 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 조금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거나 배우고 싶은 분들,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만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여할 점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혹시 직무나 직렬에 관련된 커리어 아니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다양하게 폭넓게 적을 수 있다 보니까 부담 갖지 않고 지원 동기를 작성해 보시면 좋겠고 너무 어렵지 않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조금은 투박하고 조금은 거친 글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체험형 인턴을 꼭 해보고 싶다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인턴이 되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3번 항목과 조금 연결해서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번 항목에서는 이제 이 한수원에서 인턴을 하기 위해서 너가 왜 지원을 했고 너가 왜 이 인턴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입사 후 포부를 묻고 있죠. 근데 3번 항목에서 뭘 하고 있나요? 너가 이 인턴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인턴 끝나고 나서 너가 이 인턴 3개월 6개월 경험을 토대로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볼 거야? 라는 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적인 커리어나 한수원의 정규직 채용을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장기적인 커리어까지 고려하셔서 1번과 3번 항목을 논리적으로 연결되게끔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적으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방향성은 대략 3가지 정도가 되는데 꼭 이 방향성만으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방향성을 작성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향성 3가지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관심, 뭐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수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한수원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에 내가 관심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관점으로 작성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직업적 가치관,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공공성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원하시는 직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뭐 구매팀이든지 홍보팀이든지 한수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작성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제가 가져온 거는 사실은 사업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부분으로 작성한 지원 동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거창한 자소서는 아니에요. 조금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기서 해보고 싶다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ESG를 언급하시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의 경험이 조금 녹아났죠. ESG 강연에. 여러분들이 ESG와 관련된 뭐 수업을 들었던, 기사를 보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았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ESG를 좀 중요하다고 느꼈던 계기가 있다면 그런 계기들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 한수원이 실천하고 있는 ESG는 무엇인지 아니면 ESG 관련해서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상생과 협력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관점으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ESG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져왔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 보급률 20%로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20%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한수원의 모습을 가져오면서 이러한 기관에서 내가 체험형 인턴으로서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다. 친환경 주도하는데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작성한 지원 동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선 어떤 걸 작성하고 있나요? 바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한 문단으로 쭉 연결해서 작성하셔도 좋지만 두 문단으로 나눠서 작성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지원 동기를 언급해 주시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입사 후 포부를 언급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ESG 경영 전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수원 인턴 후기를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팀으로 과제를 수행하거나 프로젝트를 좀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어떤 선택지를 주고 그 중에 골라서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경영 전략을 고민하는 프로젝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내용을 보고 이렇게 가져와서 입사 후 포부로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최소한 아이디어 한 2가지 이상은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관련 아이디어 1가지라도 좋으니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해 보고 기여하고 싶다는 측면으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건 왜죠? 바로 체험형 인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서 또는 ESG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체험형 인턴을 작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시까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사실 더 많은 내용들 아까 제가 못 보여드린 방향성들이 좀 더 많은데 그런 예시들도 혹시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457D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예시와 작성 가이드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제가 기업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사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읽어보시고 자세히 참고하셔서 체험형 인턴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고 올 겨울에 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인턴 한번 해보시면 꼭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목풀이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항목풀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날이 추워지는데 건강하세요. 안녕.